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링컨의 최고급 대형 SUV죠. 에비에이터인데요. 네, 에비에이터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 링컨이라는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답게 상당히 여러가지 것들로 고급화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캐딜락 XT6와 비교를 한다면 장비면에서 더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승차감도 기본 에어 서스펜션을 탑재시킴으로써 상당히 안락한 느긋느긋한 그런 감각을 맛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링컨 에비에이터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링컨이 고급 SUV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명과 디자인 컨셉은 물론 각종 고급 장비를 대거 탑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 에비에이터가 있습니다. 중형급 SUV 노틸러스와 풀사이즈 SUV 내비게이터 중간에 자리하는 모델입니다. 디자인은 유선형을 기초로 합니다. 볼륨감이 부각되죠. 전면부의 링컨 스타 엠블럼도 이렇게 빛납니다. 3열을 가진 SUV답게 측면부도 긴 모습입니다. 지붕의 경사는 항공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휠은 무려 22인치고요. 후면의 리어램프도 비행기가 연상되도록 디자인됐습니다. 에비에이터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실내 테마도 비행이라는 컨셉으로 제작됐습니다. 계기판이나 센터페시아 모니터에 하늘을 나는 이미지가 눈길을 끌죠.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수평적이며 대칭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링컨이 잘하던 고급 소재의 활용이 두드러지네요. 전자식 도어 핸들은 여전히 새롭죠? 새로운 스티어링 휠이 장착됐고 기능 선택에 따라 버튼이 달라 보이게 했습니다. 터치가 될 것처럼 생겼지만 버튼이나 조이스틱으로 조작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계기판, 센터페시아 모니터의 대형화가 당연하게 느껴지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면적이 넓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방향 지시 등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어에 대한 노력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말을 조금 더 배워야 되겠죠. 센터페시아 송풍구 하단에는 변속기 제어 버튼, 아래에 오디오와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다이얼은 조작감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공조장치를 끄기 위해서는 다이얼을 돌리는 것으로는 안 되고 버튼을 누르고 다시 터치해야 하는데 다이얼로 온오프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트 구성은 좋은데요. 30가지 방향으로 조작 가능한 퍼펙트 포지셔닝 시트인데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2열 공간이 넓죠. 트림에 따라 3인승과 2인승 시트로 구분됩니다. 통풍과 열선 기능을 지원하고 슬라이딩과 각도 조절도 됩니다. 하지만 전동식이 아니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버튼만 눌러서 3열 공간으로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한 점은 좋네요. 3열 공간은 성인 남성이 탑승했을 때 머리 공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충분합니다. 삼열 시트는 트렁크에서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잠시 에비에이터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녹음한 알림음도 감성적인 만족도를 높여주네요. 안전사양으로 코파일럿 360 플러스가 탑재됐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와 차로 중앙 유지 기능,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이 탑재됐으며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기능에는 충돌 회피 조향 보조 기능도 있습니다. 고요한 비행을 테마로 한 에비에이터가 SUV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링컨 에비에이터와 함께 달려볼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화려한 장비들, 또한 이제 3리터 터보 엔진이 수치적으로도 여유로운 성능을 보여주는 만큼 네, 다른 측면에 매력이 있는지 기대감이 커집니다. 네, 가속 성능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자, 엔진은 3리터 터보차저를 통해서 최고 출력 405마력, 최대 토크 57.5kgpm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토크 부분으로 보면 효율성이 상당한 편인데요. 자, 최근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제네시스의 3.5L 엔진, 네, 배기량이 좀 더 큰데 그 엔진의 스펙과 비교를 하더라도 당시 380마력, 최대 토크 또한 이제 54kgpm였으니까 이 수치적인 성능 면에서는 링컨 쪽이 의외로 좋은 성능을 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의 이 미국 브랜드의 이미지라는 것이 조금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100년 혹은 이제 그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네,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탄탄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속기 10단 자동이 쓰이고 있죠. 네, 이 10단 자동 포드와 GM이 공동 개발을 했는데 뭐 사실은 이제 네, 현재 포드가 다 개발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에 공유가 되고 있는데 10단 변속기의 매력만큼은 두드러집니다. 물론 다른 차에도 10단이 쓰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네, 포드의 후륜구동형 10단 자동 변속기 성능 면에서 상당히 월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각 단으로의 변화가 재미가 있는데요. 자, 상황에 따라서는 이 1단부터 천천히 해서 10단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널뛰기를 합니다. 널뛰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 표현적으로 그럼 나쁜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필요로 한 만큼의 기어 단수를 적정하게 선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이 효율적인 부분에 맞춰서 네, 이상적인 변속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쉬움이 되진 않습니다. 또한 이 저속 구간에서도 쇼크를 느낄 수 없는데요. 다단화된 변속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네, 저속 영역에서 저단에서의 쇼크입니다. 뭐 시프트 업이나 뭐 다운, 뭐 보통은 이제 업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10단 자동 변속기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없죠. 사실 이 캐딜락도 초기에 이제 8단을 내놨을 때 초기형 변속기 좀 헤맸었거든요.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7단 변속기 내놨을 때 같은 문제, 인피니티도 5단에서 7단 넘어갈 때 같은 문제를 겪었었고 10단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아무래도 포드가 잘할까 싶었는데 네, 뭐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한 이 변속기의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을 써놓은 만큼 네, 이 변속기에 대해서는 뭐 성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뭐 내구 측면도 뭐 내구라는 것을 지금 예상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신뢰를 할 만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링컨 에비에이터, 자 여기서 잠시 무게부터 확인하고 갈까요? 아무래도 차체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많은 장비를 싣고 있다 보니까 무게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함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이것보다 무게를 조금 더 줄여준다면 최근 경량 기술로 사실 가능하거든요. 뭐 링컨도 물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네, 이 어떤 효율성 측면이 좀 더 상승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무게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좋은 성능의 파워트레인 과연 어떤 가속 성능을 내주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6.3초 정도가 나왔습니다. 무게를 감안해서 본다면 상당히 좋은 성능인데요. 앞에 있는 차들을 보면 이것보다 이제 빠르긴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450, 또한 포르쉐 카이엔이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의 차이가 있죠.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캐딜락 XC6 아무래도 이제 논터보 엔진을 쓰고 있고 뭐 배기량은 좀 크지만 토크나 출력 부분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한 1초가량 늦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어떤 에비에이터의 동력 성능을 놓고 본다면 거기다 지금 22인치 휠까지 꽂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준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서 잠깐 주행 모드를 바꿔볼까요? 일반, 안정, 떨림. 뭘까요? 차가 막 좌우로 떨까요? 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익사이트를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떨림이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사실 좀 지탄받을 내용이거든요. 네. 가끔 보면 이제 브랜드들이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요 차기 버전에서 소프트웨어 튜닝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되겠죠. 떨림이라고 참 이거 대단한데요.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의 에어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특히 앞뒤로 움직이는 양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소위 이제 피칭이라고 하죠. 네, 피칭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속주행을 할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고속주행 안정감 자체가 매우 좋다고 보긴 어려운데, 자, 어떤 차량의 성격 자체가 컴포트 쪽으로 많이 가 있다 보니까 고속에서의 안정감, 특히 이제 세그먼트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점들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일상적으로 타는 영역 안에서는 전혀 그런 점을 느낄 수 없고 오히려 이 안락한 분위기에서 만족감을 느끼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이 움직임 자체, 프론트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 좋은 편입니다. 어떤 빠른 스티어링 조작에 대해서 기민하게 움직여 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서스펜션의 성향 자체가 부드러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프론트 쪽의 움직임이 일단 들어가는 건 빠르게 들어가는데 이후에 모션이 살짝 늦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차량 성격을 들여다보면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죠. 뭐 달리려고 사실 에비에이터를 사는 바보는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2열과 3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인데 충분히 만족할 만합니다. 특히나 이제 현재 모델은 상급인 블랙 레이블이죠. 때문에 2열 상당히 편하고요. 이 에어 서스펜션 특히 차에 탈 때 이제 차고가 높다 보면 조금 힘을 주고 타야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을 모실 때는 조금 좀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도 들죠. 이를 위해서 자, 도어락을 풀어주면 지상구가 내려갑니다. 물론 뭐 이게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배려를 해줬다는데 상당한 칭찬을 하고 싶네요. 원래 이 모든 것들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가치를 만들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번 에비에이터에 적용된 서스펜션에 대한 얘기를 김선우 기자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에비에이터의 서스펜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인데요. 차량에 탑재된 12개의 센서를 활용해서 1초에 500번 가량 차량의 어떤 진동이라든지 승차감 상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초에 100번 가량 댐핑 압력을 설정해 주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해서 포드와 링컨에서는 타사와 차별화된 기능을 한 가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트홀 미티게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바퀴가 포트홀에 빠져서 쿵 하는 충격을 만들어내죠. 자, 이때는 바퀴가 포트홀 구멍 안으로 빠지기 때문에 충격이 발생하는 거겠죠. 이때 포드와 링컨에서는 바퀴가 빠지기 전에 이를 미리 인식을 하고 서스펜션을 잠가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포트홀 구멍에 빠지지 않고 바퀴가 어느 정도 뜬 상태로 지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를 통해서 차량의 데미지 아니면 도로의 파손 그리고 승차감까지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능에 카메라를 더한 기능입니다. 바로 로드 프리뷰 기능을 더한 건데요. 벤츠나 DS 그리고 최근 제네시스를 통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전방에 15m 거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요철이 발생한다고 인식을 하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서스펜션 댐핑 압력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링컨에서는 약 5cm에서 최대 20cm 높이의 요철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링컨은 에어 글라이드 서스펜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름 그대로 에어 서스펜션을 활용해서 그동안 SUV가 가지지 못했던 더 많은 기능들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투어렉 편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탑재되어 있는 에어글라이드 서스펜션 만족감이 높습니다. 적어도 이 어떤 부드러운 이런 측면으로 놓고 바라본다면 쉽게는 승차감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최고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차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조금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링컨 쪽에서 이 컴포트한 요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만 이제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리거나 했을 때 ESC의 이 개입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자세 제어 장치죠. 롤오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인데 기본적인 성능을 놓고 본다면 어떤 균형 측면 이런 데서는 부족함이 없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풀어줘도 조금 더 여유를 부여해도 좋을 것 같네요. 의외로 포드가 이런 데서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자, 참고로 에이다스 기능 앞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레인 센터링인데 가령 터널을 들어간다든지 뭔가 차가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개입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메시지를 띄우는데요. 과거에는 이것 자체 반자율 주행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약간 혹한 기능으로 다가올 때는 이것 자체가 아쉬움이었지만 요즘 트렌드는 다르죠. 오히려 안전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요즘에는 운전자가 딴짓을 안 하게끔 만드는 이런 쪽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 나머지 기술은 다들 레벨 3 이상으로 가서 논할 것이고 현재는 안전 기능으로 봐야 합니다. 반자율 주행 이 말조차 어떤 그 제조사들이 쓰는 마케팅 용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링컨 에비에이터 과연 이 육중한 덩치가 잘 서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어떤 수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덩치를 가진 SUV로서는 충분히 좋은 수준인 건 맞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차가 적었습니다. 각 테스트를 할 때 편차가 적다는 것, 이것 자체는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는 이제 사계절 타이어가 쓰이고 있지만 사실 서머 타이어가 쓰였다면 제동거리가 못해도 한 2m 정도는 최소한으로 줄어들거든요. 때문에 현재 이 성능
4계절을 사용하고 있지만 무난한 성능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히 스티어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 성향은 언더스티어입니다. 이 차량의 어떤 그 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있는 편인데, 컴포트한 측면, 이런 면으로 바라볼 때는 에비에이터의 가치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장비들 상당히 많고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이 포드라는 브랜드도 역사 자체가 뭐 짧은 그런 브랜드가 아닌 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을 썼는데, 물론 이제 미국적인 투박함이 나타나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좋은 구성을 갖추고자 노력한 만큼 가성비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사실 최고거든요. 국산 지금 제네시스와 비교를 한다면 어쨌든 수입차가 되면 뭐 물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대에서 차이가 없고, 뭐 최근 보면 이제 분위기가 GV80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게 뭐 어때서, 그것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있는 쪽이 없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 사실이니까요. 어쨌든 그런 장비를 넣고 수입차로서 다가왔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를 적당히 내세울 수 있다는 점, 네, 이 점만큼은 에비에이터가 갖는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적을 하자면 이 디스플레이 각도 자체를 조금은 틀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너무 좀 내 것이 아닌 느낌이거든요. 디스플레이 패널을 조금 더 뒤로만 위치시킨다고 해도 이런 점들이 해결이 되는 만큼, 네, 향후에 이런 점들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해상도라든지 뭐 후방 카메라 화질 역시도 좋은 편이거든요. 네, 이런 점들은 에비에이터가 갖는 장점이 되네요. 뭐 앞서 보셨지만 자동 주차 기능을 비롯해서 부가 기능 역시 많고요. 자, 이번에는 링컨 에비에이터 정수성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정숙성은 사실 기대했던 만큼은 아닙니다. 링컨이 이 정숙성 부분에서 사실은 뭐 거의 최고 수준을 달렸고,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노틸러스 정말 말도 안 되게 조용했었거든요. 반면 에비에이터는 차에 타고 있을 때 의외로 이제 엔진 소음이 조금은 이제 들려오는 측면이 있는데, 엔진룸을 열고 봤을 때 격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방어 대책은 충분히 했는데, 의외로 다른 모델 대비 뭐 기존 모델들이 조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음이 부각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주행 연비, 저희가 여러 환경을 달렸을 때 아무래도 뭐 빨리 달릴 때는 연비가 크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정속 주행을 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이때 연비가 리터당 한 11에서 11.5 정도를 보여주니까, 그래도 대형급 모델로서는 뭐 사실 디젤 SUV들도 이 3리터급이 들어가면 조금 이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접근해서 바라본다면 가솔린 모델로서는 특히나 이 덩치, 무게를 감안했을 때 타협할 정도의 수준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차를 잠깐 정지했는데요. 잠시 배터리 구간 부분 하나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 앞서 좋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정말 좋은 거 하나만 딱 꼽아봐라고 얘기를 하면, 네, 레벨 울티마 3D 사운드 시스템을 꼽을 것 같습니다. 자, 세단보다는 SUV가 음악 감상을 하기에 조금 더 유리한데요. 구조 자체가 조금 더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리 공간 위로는 사운드가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입체감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죠. 현재 에비에이터는 헤드라이너에 조차 스피커를 배치를 했습니다. 총 28개의 스피커인데, 단순히 스피커만 많이 넣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스피커가 갖는 성능도 충분하고, 특히나 이 프론트 스피커 쳐주는 이 베이스, 영상에서 지금 보이시나요? 휴지를 대봤더니 아주 그냥 힘차게 휴지를 움직이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고, 특히 최대 볼륨 상태에서도 음의 찌그러짐이 없었습니다. 뭐 출력을 비롯해서 음질 재생 능력 또한 퀀텀 로직이라고 하죠. 부가적으로 입체감을 구현하는데 인위적인 느낌을 줄 때가 많아서 아쉬움이 커지는데, 현재 모델에선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오디오 하나 때문에 에비에이터를 구입한다고 얘기를 하셔도 충분한 이유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만난 링컨 에비에이터. 최근 대형 SUV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BMW조차도 X5를 넘어선 X7을 내놨고, 아우디도 Q7을 넘어선 Q8을 내놓고, 하지만 미국 SUV들이 보여주는 매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SUV를 처음 만들었던 것도 미국 브랜드이고, 큰 차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브랜드들은 노하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니까요. 특히 이 링컨, 포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그 기술을 한 군데 집약시켜 줌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측면, 편의 장비를 비롯한 나름대로의 기술의 가치, 서스펜션만 보더라도 구조적으로 상당히 좀 신경을 쓴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띕니다. 소재 같은 것도 상당히 잘 쓰고 있고요. 때문에 어떤 브랜드 밸류, 사실 국내에서의 이 미국 차의 브랜드 밸류는 많이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국산 제네시스보다 저평가를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자, 그런 측면이 아닌 순수 상품성으로 바라본다면 에비에이터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족감이 높았죠. 링컨 에비에이터를 만나봤습니다.